제가 시장으로 취임해서 두 번째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이라기보다는 세계 학예 세계대학 유니버시아드 진료에서 러시아 벨기에 이거는 이 세종시만의 야적인 잠깐 네가 찍어 하나 보내줘. 권한이라든가 그리고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미국만 다녀오고 워싱턴 시와 워싱턴 7박 10일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리고 보스턴시와의 협력관계를 한국으로 우선 저는 워싱턴 DC 보스턴과 독립협력을 확대하고 교통혁신을 위한 글로벌 체계를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면서 자율주행, 로봇, 방자기술 등 첨단 기술 도입, 지역의 인재 양성화를 폭넓게 논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세종시는 워싱턴 DC, 보스턴과의 교류 협력을 발전하면서 글로벌 교통혁신 및 신기술 테스트밴드로 알고리즘 계획을 이번 미국 국무회의 출장을 통해서 활동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시민 여러분 상세히 보게 되겠습니다. 우선 10일 날은 미국 중부의 대표 도시인 보스턴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무료버스를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무료버스를 대충해 봤고 그리고 교통관제센터를 시찰하는 대중교통 무료화 성과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진이 보이시네요. 그 가운데 태극기 들고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미셸 우라고 보스턴 시장인데요. 100개 여성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시 역사상 백인이 아닌 동양인으로서 시장이 그 가정주부라고 해요. 가정주부가 시장으로 가장 처음이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아주 야심차게 활기 있게 시장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은 무료 버스예요. 페어 프리라고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시승을 해보고 우리 견설 교통국장도 같이 갔는데요. 견설 교통국장은 보스턴 시와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그들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보스턴시에서는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교통 분담률이 5%가 증가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리고 교통 체증 개선 효과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감소 효과도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미셸 시장은 저에게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년의 성과나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 얼마든지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자신감 찬 모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방문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거기서도 시내버스 무료화를 포함한 대중교통 혁신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바우저 시장과 같이 이렇게 환담을 했고요. 사실은 워싱턴 DC 시장을 세종시장이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시 시장은 추도기 때문에 추도 시장하고 자기들이 카운터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는 아마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물론 서울이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 수도이지만 수도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좋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려주고 그런 것을 인식하고 보니 새로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고 워싱턴 DC의 카운터파트로 같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논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도 가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상가 공실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 침체 문제, 교통 문제, 아주 우리 시가 굉장히 흡사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 내지는 사무실을 아파트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 문제는 더 가중될 수 있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서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워싱턴 DC나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행정 수도의 어떤 트렌드가 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수도로 옮깁니다. 이집트 카이로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옮긴 것도 있고요. 그런 곳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워싱턴 DC와 세종시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신행정 수도라고 그럴까요? 이전하는 신행정 수도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포럼을 워싱턴 시장과 함께 같이 개최해서 논의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워싱턴 시장은 의외로 굉장히 반색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그 찰스 알렌이라고, 지나갔나? 뒤에 나옵니다. 그 법안을 발의했던, 무료 교통 문제 법안을 발의했던 그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을 봤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6개 국립박물관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미소니언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체이스 로빈슨 관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체이스 로빈슨 관장이 한국의 말하자면 작품들을 스미소니언에서 전시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시아라고 그러지만 자기네들은 지금 최고의 관심사가 한국과의 문화 교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교류를 있어서 금년에도 5월달쯤에 한국을 방문해서 인문적 서울을 교류할 것이다. 그때 같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교통 혁신 문제는 월드뱅크에서 세계 각국의 교통 문제, 특히 DRP라고 있습니다. DRT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응답형 교통 체계인데요. Demand Response Transport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 DRT 문제가 지금 세계적인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 이슈를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다른 교통 전문가들하고 월드뱅크에서 주최하는 포럼을 열었던 것이고, 거기에 한 도시의 사례로서 제가 가서 소개를 하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 셔틀버스, 그리고 농촌 지역의 두루타,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누리콜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요 응답형 아니겠어요?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면 이용자가 연락을 하면 거기에 응용해서 오는 그런 버스 시스템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최신의 시스템이고요. 제가 가서 느낀 거는 우리 세종시만큼 이것이 발달된 지역이 없구나 라고 해서 굉장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문제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그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우리도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 단계는 아니고, 우리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의외로 큰 호응을 받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통혁신, 월드뱅크의 교통혁신 포럼에 앞서서 저는 워싱턴 DC의 찰스 알렌 교통환경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버스 요금 무료화 법안 관련 의견을 나눴는데, 저 그때 굉장히 솔직히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 처음 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통 문제를 가지고 논의 한 바도 없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어쩌면 그렇게 인식 체계가 똑같은지 고민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문제와 그리고 찰스 알렌 교통위원장이 생각하는 문제가 너무나 동일한 것에 서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렌 그 위원장도 자기도 세종시가 처음인데 세종시장이 와서 하는 얘기에 너무나 깊은 공감을 가졌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뜻을 표하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우리 세종시에 와서 그 워싱턴 DC의 교통 무료화에 관한 배경이나 만약에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해주고 또 참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그 교통의 흐름은 대중교통 위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가용이라든가 하는 걸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 그것이 에너지 문제라든가 미세 환경 문제라든가 또 탄소 중립 문제 중에서도 마땅히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무료 버스를 하면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무료화하는 것에 대한 재정 문제가 경기 활성화, 관광 활성화 문제로 자기는 그게 만회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더 우리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는 대중교통 문제는 이제는 공공재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도로나 인도를 다니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돈 받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도로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지는 않고 그것을 공공재로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건데 적어도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은 이제는 그런 도로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와 같은 공공재를 보아야 할 시점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무료로 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하기를 그럼 이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걸 왜 진작에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걸 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이제까지 자본주의 어떤 이념이랄까 정신에 있어서 이용자가 자기의 수익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굉장히 철저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저소득층이 됐든 교통 약자가 됐든 간에 버스를 탔으면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교통 약자라든가 대중교통 무료화함으로써 전체 그 시의 교통 문제라든가 하는 걸 해결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 문제도 저하고는 너무나 흡사해서 나중에 국회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길게 진하게 나눴다는 말씀을 그 워싱턴 DC에서도 제가 교통 포럼에 월드뱅크에서 주최하는 교통 포럼에 다녀온 얘기를 듣고 있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특히 대중교통 혁신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다든가 대중교통 무료화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같이 세미나나 포럼을 연다면 참여도 해주고 공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종시와 함께 찾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종시 도시브랜드 문제였는데 이번에 제가 보스턴에서 하버드 대학 강단,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생들과 MIT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내용은 미래 전략 수도 세종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고 우리 도시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오기가 이제까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학생들 말로는 이렇게 한국에서 저명한 인사 와서 강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은 처음이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제가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아직 세대가 어리기 때문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 계획으로부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루는 여러 가지 헌법 위헌 문제 이런 우여곡절 같은 것을 쭉 설명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듣더라고요. 자기들 미처 전혀 몰랐던 얘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게 붐을 타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뭐겠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는 이제 도시가 오래된 도시가
유서 있어 멋있어 보이는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기 한계가 되잖아요. AI라든가 UAM, 뭐 말하자면 하늘을 나르는 항공, 도심교통 항공체계, 뭐죠? UAM 그러면 라고 표현할 정도. 하여튼 도심 항공 그 체계예요. 항공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 뭐 그것을 이제 도입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챗 GPT 같은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시가지에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시로 옮기는 그런 추세가 이제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균형 발전도 중요한 문제다. 전 세계가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 내지는 저개발 지역이 인구가 도시가 유입되면서 불균형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가 있는데 세종시가 그런 목적에서 추진해 보시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 국제경공위가 16개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학생들한테 소개를 했고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매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 주한 미국 대사였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산을 자기가 고향으로 하고 있다는 스티븐슨 캔슬린 그 한미경제연구소장인데 이분 이름이 한국말로 심은경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한국말로 말을 걸더라고요. 한국말도 굉장히 능통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한다는 것. 제가 이분을 특히 만난 것은 이분이 우리 세종시에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한글 문화 수도로서의 한문화 단지 이것을 조성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깊게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네소타주의 콩고디아 랭귀지 빌리지라는 것이 있어요. 미네소타주의 한글을 가리키는 그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다. 한류 문화라든가 한국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 빌리지를 운영하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빌리지를 운영하는데 한미협회라는 게 있어서 한미협회가 후원도 해주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에 제가 세종시에 그런 걸 만들겠다 그런 걸 구상하고 있다 그랬더니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올해 4월적에는 한미협회 회원들과 함께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그런 문제를 같이 상의도 하고 도움도 주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올해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열고 있고 25년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추진 중이고 27년은 하계 세계대학교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워싱턴 DC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청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조태용 대사, 주미대사 사진이 나왔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세종시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제행사에 대해서 참여해달라고 홍보도 한 거고요. 조 대사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차관회 때 같이 논의했던 건데 아주 반가운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세종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음에는 최첨단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인데요. 우선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인이 창립한 회사인데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유수를 여기서 로봇을 만든 겁니다. 오른쪽에 스팟이라고 하는 강아지, 개 로봇하고 그리고 사람의 알타가 하는 그 로봇을 만들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능이 완전히 인간하고 비슷할 정도로 뛰어나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갈 줄 알고 발로 차면 일어설 줄 알고 자기가 배터리를 갈 때가 되면 스스로 뒤집어서 배터리 박스를 열어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 우리 세종시에서 로봇 산업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스포트 강아지 개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응단위 부분에서
시민들한테도 선도 보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모색해보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버드 MIT를 방문해서 이분들은 좀 하버드대 교수들인데 전부 다 양자 컴퓨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들.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 도이라고 하시는데 하버드 양자 컴퓨터의 말하자면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미셸 루킨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러시아인으로서 지금 나중에 나오는 키에라라고 양자 컴퓨터 회사를 스타트업으로 운영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양자 컴퓨터에 노벨상을 받는다면 저분이 가장 가까운 현재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게도 그분들이 저한테 식사까지 다 대접을 해줬어요. 오른쪽에 같이 만났습니다만 그 한국인 가운데 있는 분이 하버드의 박홍근 교수고 그 건너 있는 분이 김필립 교수입니다. 김필립 교수라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분들하고도 세종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세종시를 그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종시가 어떤 도시인가 와보지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상세히 소개를 드렸더니 굉장히 놀랍다기보다는 흥미있어 하시고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MIT 교수진인데요. MIT 교수들을 저렇게 한 곳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눈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그 분야의 최고의 대가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들 한꺼번에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다는 기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다고 보고 있고 저 서서 찍은 사진 중에 제 옆에 있는 가운데 녹색 줄 뭐 그런 분이 바로 20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wolfgang이라는 분입니다. 그런 분도 세종시에 관심을 갖니 한번 오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오겠다. 여기도 물리학이나 양자 컴퓨터 한국인 학생들한테 강의할 수 있으면 강의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눠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퀴에라라고 아까 그 루킨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생긴 양자 컴퓨터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터 말로만 들었는데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건지 실제 시연을 해주시고 보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에 태극기를 걸어놨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솔직히 감격을 했습니다. 일반 회사 방문할 때 미국 국기하고 태극기를 이렇게 걸어서 우리를 반겨주거나 입구에 갔더니 아주 간부들이 전부 다 도열에 서가지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서 이분들도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세종시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라는 느꼈고 양자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한 질문이나 얘기들을 2시간에 걸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건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는 그쪽의 연구원인데 직접 컴퓨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이온큐는 그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인 보시는 분이 임정상 교수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한국 최고의 권위자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듀크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아이온큐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아직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환상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사실은 그게 개발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나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이나 실생활하고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양자 컴퓨터를 제공해서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아이온큐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국의 양자 컴퓨터 수준은 아직 초보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 양자 컴퓨터의 최고 핵심 부서에는 한국인들이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필립 교수나 김홍균 교수 같은 분들도 양자 컴퓨터에 아주 핵심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좀 뒤처져 있는지도 몰라도 미국 사회의 한국인들은 양자 컴퓨터의 거의 최고공의 그런 기술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온큐의 여러 가지 만나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 세종시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타진해보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활동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굵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우리 세계 선진 도시와 그리고 대학들과 함께 연대를 가지면서 교통혁신, 문화 이런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티로서 교류 협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로봇,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등 우리가 미래전략 수도로서 갖춰야 할 어떤 전략기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외국의 선진 기술들, 그리고 선진 스타트업 기업 가능하다면 계속 연계를 갖고 시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가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